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직시 3부의 정선입니다. 이번 한 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모습인데요. 대내적으로도 이번 주 우리 시장 만기를 앞두고 시장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더 확대하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 1900선에서의 테스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해서 1900선이 다시금 깨졌지만 기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이려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국인의 강한 매물이 탄력을 더 둔화시키면서 1900선에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 큰 폭의 하락세로 1898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더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으로 해줬지만 중국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도 약세로 전환하고 더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0.9%나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680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676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 코스피 시장에서 1900선이 깨진 뒤 장 초반에 관망하던 기관이 그나마 매수 규모를 늘려줬습니다. 조금씩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800억 원의 매수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물이 결국 지수 낙폭을 더 확대하게 했습니다. 무려 4천억 원 넘는 강한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그다지 큰 방향을 잡지 않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시금 매도로 전환하고 점차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각각 500억 원이라는 강한 매물을 내놓으면서 결국 지수도 맥없이 흘러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10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5년 6개월 만에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도 0.9% 전거래일 대비 무려 10원이나 오르면서 1209원 선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 시장도 이렇게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고 오늘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면서 마감했지만 결국 오늘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까지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에 낙폭을 확대하고 1% 이상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한국전력 그나마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입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한 강력한 매수 1.6% 강세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점은 현대차 그룹주들의 동반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율 수혜와 함께 신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차가 2.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2%의 강세, 기아차는 4분기 실적 다소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로 전환하고 2.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창구를 통한 강한 매물에 오늘 3%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네이버 역시 3%까지 밀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미국 FDA로부터 램시마 판매 승인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다시금 부각되면서 1.7%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1.5%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카카오와 로엔의 흐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엔이 카카오에 피인수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엔이 20% 넘게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상승분을 거의 다 줄여내고 그래도 5.4% 강세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카카오는 결국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보합권으로 전환해 있는 모습이고요. 컴투스가 4분기 호실적에 대한 전망에 오늘 3% 이상의 강세로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타난 가운데 전거래일 급등했던 OCI 머티리얼즈는 오늘 전거래일에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8%대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변동성 큰 움직임이 포착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서 대형 건설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8%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강세 흐름을 이어갔고요. GS건설이 무려 9%까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외국계 창구를 통한 강한 매수에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건설사들 4분기 실적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대형 건설주들 반등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인 가운데 특히나 현대글로비스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오늘 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움직임 돋보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오늘 카카오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벅스는 경쟁사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의 카카오 피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14%까지 급락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락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오늘 바이오주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성정보가 미국 진출에 따른 이 수출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에 오늘 3.7% 강세가 나타났고요. 마크로젠이 5%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유비케어도 3%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동반해서 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에 앞서서 실적 전망에 따라 주가 등락에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나투어가 4분기 실적 플러스 테러 영향과 함께 인천공항 면세점 관련한 초기 비용 지출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돈 부진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8%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제일기획 역시 파리 테러 영향과 함께 유럽 시장 부진 등으로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분석에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만 원 선까지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오늘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한화테크인에 이어서 두산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3.9%까지 하락하고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SK네트워크는 두산이 면세점 물류센터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4.7%까지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고요. 동시효과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데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예상장의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은 장 초반부터 사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일 대비해서 한 20포인트가량 하락한 지수로 나와 있는데요. 시가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를 약간 하회하는 그러한 지수로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을 끼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의 흐름을 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이제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매크로 지표인 환율에 대한 부분,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악화를 야기시킨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이 오히려 건설주가 사실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바닥 관련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과 바이오주들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 속에 IT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 하루였었고요. 오전장에서는 상승에 대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아쉽게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 확대와 함께 하방 쪽의 움직임에 낙폭 확대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674선 정도의 움직임이 잡히고 있는 점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장중 저가 마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빨리 나와. 원흥마을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마을 어르신들이 기프트카로 영화관 나들이를 가시는 날입니다. 어르신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던 김선태 씨의 좋은 생각에 기프트카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봤는데 언제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11일 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다소 불안하게 출발하는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결국 1900선을 지켜내지 못했고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결국 약세로 전환하고 낙폭을 키우면서 680선까지 내주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1.18% 약세로 1,900선을 내주고 1,894선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더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1%대 강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674선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약시장 모두 1% 이상의 강한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율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4천억 원이라는 강한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상쇄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그것도 500억 원이라는 강한 매물이 출회되면서 역시나 지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역력하게 나타나면서 1% 이상의 강한 하락세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불안한 흐름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두드러진 가운데 건설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흐름 나타났었는지 코스피 시장 특징주 먼저 짚어볼까요? 예, 일단 금일 코스피 시장 전일 대비해서 2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일단 19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1894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의 수보다는 하락 종목의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만큼 전반적인 약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띄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한가 종목이 하나입니다. 한 종목만 유일하게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인데요. 성창기업지주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한 해 지속적으로 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개인들의 소위 말하는 소액주주들의 경영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던 업체인데요. 일단 사측에서 자산 재평가에 대한 소액주주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자산 재평가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금일 전반적으로 큰 흐름 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제약주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이어서 제일약품 같은 종목은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후장에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오전장에 전반적으로 제약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장에는 일정 부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대 개념으로 바닥에 있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 종목들 내에서는 운수참고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이 어느 정도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시 내에서 그나마 강했던 업종이 제약주였는데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금일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서 최근에 지난주부터였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약주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시장을 그나마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장을 리딩했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눌림목, 소위 말하는 눌림목 구간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매수를 하시면 수익률에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약세장의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이미 많이 하락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짧게 접근하셔야 되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 초반부터 카카오와 로엔의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그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역시나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이 돋보였는데요. 다만 장 마감으로 가면서 탄력을 잃었던 것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장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 아쉽게도 좀 1%대의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전장에서는 플러스권의 흐름을 상당 기간 유지를 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중국 증시의 어떤 변동성,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수급과 그리고 움직임상으로도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을 배제할 수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오후장 들어서 변동성이 확대된 채 끝을 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빼놓을 수
수 없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부터 JP모건이 주최하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바이오와 헬스케어 업계 내에서는 연간 최대 행사로서 지금 꼽히고 있고요. 이때에는 이제 신약 제품이라든지 기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업계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이제 지난해 퀀텀닷 프로젝트를 이 행사에서 언급을 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한미약품의 주가가 오늘 시가 대비 좀 부진한 모습과 함께 대표적인 중소형 바이오와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윗꼬리가 크게 달리거나 혹은 또 오후장 들어서 음봉 전환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카카오와 로엔에 대한 이슈도 하루 종일 좀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 카카오 쪽에서 이제 로엔의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던 것이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해서 기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점유율은 높지만 수익성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계속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음원 시장 내에 절대적인 1위 그리고 마진율도 거의 17%가 넘어서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와 함께 카카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향후 음원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장의 흐름과 함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의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습니다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들은 오히려 매도에 대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슈가 나왔을 때에 비해선 상당히 아쉬운 모습으로 끝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 특징주는 컴투스가 되겠습니다. 컴투스 오늘장 3.5% 정도의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서머너즈워의 견조한 매출 순위가 유지되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증권사가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머너즈워의 이러한 견조한 흐름은 주가에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또 덧붙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앞으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는지 여부들을 확인해 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 국제연구부 우성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인 가운데 중국 증시가 한 주의 시작부터 불안하게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년의 날로 휴장인 가운데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 한국 등 이제 모든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3.02% 하락한 3,090.13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면서 3,100선 또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비유통지 해제 물량이 362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비유통지 해제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감,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 토요일 발표했었던 주요 지표들의 발표 또한 안 좋았던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12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5.8%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 등이 증시에 부담을 나타내면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3,100선 또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 만큼 중국 증시의 하락에 따른 아시아 증시 또한 동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 국제연구부 우성재 팀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의 저가 매수가 나타나긴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워낙 강하게 나타나면서 결국 지수도 맥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적으로 좀 강한 흐름 나타났었나요? 예, 일단 대외 악재를 이겨내기는 조금 수급적으로 힘든 그러한 측면들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들 4천억이 넘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데일리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은 수량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중에 사실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2,500억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선물을 동반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의 형태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외국인들이 선물을 판 부분들 자체도 사실은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의 매수세는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주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들 전형적인 방어 성격의 업종인 정유가스 업종이라든지 음식료 업종 이 두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르게 매도가 분포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전기 전자 업종, 운송 장비 업종,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업종이라든지 제조업종 그리고 화학업종, 유통업종 순으로 소폭 순매수에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수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의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하락을 어느 정도 외국인들은 반영한 그러한 수급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방어주 성격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BGF 리테일, KTNG 전반적으로 다소간의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강했는데요. 그 밖에 네이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이나마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크지는 못하다 보니까 다소 좀 역부족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매도 종목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가장 강했고요. 그 밖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네이버에 대해서도 순매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레버리지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내내 제약주가 굉장히 강세였는데요.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굉장히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미 사실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시장의 약세와 더불어서 기관에 어떻게 보면 이익 실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매도 수급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하나투어, 종근당, 동아ST 순으로 순매도에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강하게 나타난 가운데 오늘 기관이 그래도 삼성전자 주가 방어를 해주면서도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경기 방어 성격의 한국전력을 강하게 담으면서 보수적인 매수 흐름을 보였고 기관은 그나마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 강한 흐름 보였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의 매수에 나서면서 좀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KR선물의 서상영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 또다시 급등세가 연출되면서 121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일단 달러원 환율은 신흥국 우려감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유화시장에서 달러와 같은 경우가 고용보고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신흥국 우려감이 여전한 모습을 좀 보이자 달러원 NDF 환율 같은 경우는 1208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서울한시는 1206.1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대로 아시아시장 개장 직후 남아공의 란도아가 10%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흥국 우려감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에는 한때 116엔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1210원 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하락하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도 이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폭을 키운 것입니다. 다만 위안화가 6.5626 이하로 전일보다 절상 고시되자 상승폭을 줄이면서 1206원 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2% 넘게 이제 하락하면서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 선 초반에서 상승폭을 줄이지 못하고요. 1207원 선에서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유로화와 엔화의 강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결국은 전일 대비 11.7원 상승한 1209.8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엔화 같은 경우는 남아공 란도와의 약세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한때 116.7엔선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현재는 강세폭을 축소하면서 117.3엔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1030원 선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KR선물 서상영 이사와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지수도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장 마감으로 가면서 낙폭을 더욱 키우면서 우려를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매수 매도 좀 상위에 올라와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 금요일장과는 정반대의 수급 양상을 좀 보인 모습이었었죠.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도에 대한 흐름이었고, 매도 규모도 외국인이 거의 500억 원에 달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600억 원에 달할 만큼 동반에서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매도를 일치했지만 그 안에서의 매수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는 흐름이 특징적인 내용이었고요. 외국인들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업계를 좀 대표하는 대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쪽으로만 160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메디톡스라든지 그리고 뉴트리바이오텍, 셀바이오텍, 인트론바이오, 이 밖에 휴온스라든지 인바디, 뷰웍스 등으로 대표격의 종목들을 고르게 매수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이 밖에 카카오의 경우에 로엔에 대한 인수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억 원 정도의 매수 흐름이 나타났었고 휴박스라든지 파라다이스, 모두투어, 조이시티처럼 소위 이제 놀자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들의 경우에는요. 바이넥스 쪽으로 매수 흐름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외국인의 셀트리온의 매수 규모와는 좀 차이가 있었고 서울옥션이라든지 그리고 이 밖에 SM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매수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파트론, SFA 이렇게 IT 관련된 종목들이 외국인에 비해서는 장바구니 훨씬 더 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매도 종목들 말씀을 드려보면 로엔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100억 원 그리고 기관들은 36억 원어치 동반 매도에 대한 흐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 외국인들이 카카오 쪽으로는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기관들은 오히려 80억 원 정도 매도에 나선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오늘장 160억 원어치의 매수 흐름을 강력하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흐름을 보인 점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로엔에 이어서 같은 경쟁사격의 이제 음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벅스사로도 매도하는 흐름 기관들은 또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앞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에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이 좀 시각이 엇갈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로메드라든지 코롱생명과학, 코미팜, 오스템 임플란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사기도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또 많이 팔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 테두리 안에서 헬스케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매매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었다라는 점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선물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시장도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ISRC 송병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도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230선 지키기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과 함께 향후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05포인트 하락한 231.7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불안했기 때문에 금일 시초 가격부터 굉장히 큰 갭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231포인트와 230포인트가 공략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이 여전히 선물 쪽에서의 수급적인 매도와 매수, 외국인 투자들은 매도, 기관 투자들은 매수를 취하면서 시장 방향성을 가지고 힘겨루게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난주 후반부에 있었던 230권인 박스 하단권에서의 다시 한번 힘겨루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고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종가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마이너스 하락권인 것은 사실이나 문제는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아침 시초 가격 이후에 시장의 조정을 받기보다 오히려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물층들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가운데 수급이 좀 꼬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등을 바로 못하는 모습이지만 현재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시장 쪽에서의 매도에 좀 둔화와 베이시스의 개선이 된다라면 현재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시장이 빠르게 V자형 반등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전략은 230과 234포인트의 박스권 전략을 가져가시면서 230권까지의 지지권을 아직 유지한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반등권, 다시 말하면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좋은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IC 송병준 대표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는 투자자분들 수익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경YG KR 프리미어 지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지수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총 13개로 우량주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 유용한 지수입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결국 다시금 약세로 전환하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0.74% 하락세로 2,487포인트로 오늘 하락 마감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경 프리미어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1894선에서 파란불 켜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중국발 리스크로 인한 불안감으로 약세 출발했었는데요. 장중 1900선을 회복하는가 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먼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의 주력 자회사죠. 알피디언 메디컬 시스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5.7%, 78.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업계에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진홀딩스 역시 영업이익이 85.6%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회사 알피디언의 호조가 함께 더해져 2016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진홀딩스 3.76% 강세에 마무리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발주한 세계 최대 5,1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18만 리터의 바이오 리액터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던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4.25% 강세 마무리했습니다. 성창 기업지주입니다. 성창 기업지주가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재평가 대상 자산은 현재 장부가액 1,846억 원 수준인데요. 자산 재평가 실시 후에 회사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에 하루 만에 반등 성공했습니다. 성창 기업지주 상한가 기록하며 오늘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이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낮고 회복 국면에 있다는 업계의 분석의 상승세입니다. 영원무역의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 27%씩 늘어날 전망인데요. 또한 영원무역의 OEM 부분은 100%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 대비 6.5% 상승한 것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흘째 상승 흐름 이어가며 6.49%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현대 기아차 해외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인한 반조립 제품 CKD 부문의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9.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가에선 올해도 현대글로비스가
멕시코 공장 가동 시작으로 인해 이익률이 9.8%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4분기 실적 호조 예상과 향후 매출액 증가 기대감에 6.58% 올라 마감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참고한 그러한 종목 선정이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조정세가 강한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의 강점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락폭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동사에 일단 강점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일진그룹 하면은 뭐 일진전기도 있고요. 일진다이아도 있고 이러한 기본적으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자회사들 딴의 실적 자체가 사실은 작년부터 좋아지고 있지만 2016년까지 이러한 자회사 딴의 실적 자체가 우상향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한번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거의 뭐 18,000원에 육박했던 그러한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병행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한 4% 상승을 했지만 11,000원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회사 딴의 실적 우상향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리고 위치적인 그런 부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알피니언 메디컬 시스템이라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피니언이란 회사 자체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변변치 않았거든요. 물론 재작년이나 3년 전에 비해서는 작년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규모인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알피니언 자체가 해외 수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적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현재 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 단의 실적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 추가가 되는 이 알피니언의 성장성까지 감안을 한다면 현재 주가 자체는 충분히 현재 같은 약세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8월에 17,750원 고가를 기록을 하고 만원 부근까지 조정을 줬다가 현재 11,000원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 11,000원 언더 부근에서는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박스권 전략을 염두에 두더라도 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박스 상단까지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추후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충분히 작년 고점까지 뚫어낼 수 있는 중기적인 추세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회사 알피니언의 성장성이 자회사 모멘텀이 강점인 일진홀딩스입니다. 그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 자회사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우상향의 흐름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일진홀딩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 역시 파란불 켜고 674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중 상승 전환했었지만 강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680선 밑돌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랜드입니다. 중국 해무시 공장 완공으로 중국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히 외국인이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 3.89% 올라 장 마쳤습니다. 먼저 인트로바이오입니다. 인트로바이오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신약, 박테리아 감염증 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임상 2회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는데요. 신약 임상 시험 승인 소식에 2거래일째 강세입니다. 인트론바이오 2.32%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노엔입니다.
카카오가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1조 8,742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로엔이 카카오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로엔의 주가가 장중 27% 이상 급등했었는데요. 점차 그 상승폭을 줄여 오늘 5.47%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은 휴젤입니다. 휴젤이 보툴렉스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미국 3상 임상연구 진행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임상시험 완료 후 미국 시장에서 시판될 때 휴젤의 성장성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휴젤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어 전 거래일 대비 0.71% 강세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로 인한 작년 4분기 매출액이 37.7%, 영업이익도 25.4%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월에 출시될 신작 원더 택틱스가 서머너즈 워를 잇는 흥행 후속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며 3.53% 오름세로 장 마쳤습니다. 이상 오픈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압축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현정 연구원님은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바이오랜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세에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의 60% 정도가 화장품 원료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라는 것도 이제 화학 성분이 있고 천연 성분이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천연물 쪽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 도 중국 내 신규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 지난해 초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제품 양산을 시작을 해서 국내 업체들 중에 중국 법인을 갖고 있는 이제 회사들로 대부분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하고요. 그 자체적으로는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 쪽으로의 점차 발판을 넓혀 나가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모멘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최대 주주가 SKC인데요. 지분 한 28%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지난해부터 SKC 임원진들이 이제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화장품 원료 업체에서 조금 더 이제 벗어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과 성장 로드맵을 세우는 지금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향후에는 마스크팩이라든지 상처 치료제, 관절염 주사제 등으로 SK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제 원료 산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바이오랜드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와 함께 오늘 의미 있는 거래 수반과 200일선 돌파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긍정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인 바이오랜드까지 코스닥 시장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난 한 주도 힘들었는데 이번 주 시작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이제 대내적으로도 실적 시즌 모두 안길까지 앞두고 수급적으로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900선을 다시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일단 과거에 제가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때 일정 수준에서는 지속적인 좀 매수를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시점도 사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일정 부분 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그때만큼 사실 강력하게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봐야 정확한 바닥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체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어느 정도 하락폭 자체도 폭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러한 예측 측면에서 말씀드리기가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힘든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는 1900포인트 아래에서 조금씩 저점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러한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정확한
소위 말하는 저점에 대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과거에도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갭을 동반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가 바닥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작년 8월도 그랬고요. 올해 작년 11월, 12월 지속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하나의 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기적으로 역시나 이제 1월 달에 대한 그러한 연초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대표적으로 뭐 전기차라든지 제약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금일 오후장부터 조정세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장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적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 매매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역시나 이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시장이 어쨌든 간에 약세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적절히 업종별로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그러한 시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안고 좀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매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지금은 늘리기보다는 다소 줄이면서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되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말고 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고 다소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정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장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제약주 중심으로 이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전략 세워주신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략 짚어봤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뒷심이 부족하고 더 낙폭을 키우면서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외 변수 굉장히 크게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도 1월은 중소형주들 강세가 좀 눈에 띄는 장이잖아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되는지 향후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1월 효과 기대하셨던 분들 꽤 많으셨을 그러니까요, 텐데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초 시장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다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이제 2016년 들어서는 지금 하단 660, 상단 690선 내에서 하루하루 등락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다른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견조하다라고 좀 오히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대내적인 변수가 여전히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연초에 꾸준하게 이어졌었던 하단 660, 상단 690선에서의 좁은 제한적인 등락 가운데에서도 하루하루 일자별의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 변동 나올 때에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이나 종목에 국한된 상승 분위기가 좀 나타났었던 만큼 이런 쏠림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앞으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실적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군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IT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슬림하는 전략을 당분간은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신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데어의 허윤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자동차와 화학, IT 부품과 제약주 중 업종 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 이태환 지점장의 의견입니다.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될 때까지는 소비재 중심으로 제한적인 트레이딩 매매가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의 의견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약 바이오와 환율 수혜주 중심으로 압축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월요일장부터 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과 함께 내일장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시장은 오늘 보신 그대로 이제 지난 주말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 시장의 추가 하락이 좀 이어지면서 이제 어떤 이후에 또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 영향이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개선시키지 못한 흐름이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요. 물론 이제 그 비율로만 보자면은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조금 감소하는 흐름은 맞긴 하지만은 역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시장의 안정이 가장 필요하다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안정이라는 게 연초 들어서 불거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경기 약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만큼 위안화 약세랄지 아니면 중국 주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확대 불안정성은 역시 경기 약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당연히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악재들은 이제 중장기적 이슈로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은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위안화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좀 불안감을 계속 노정시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한 국가의 그 어떤 가격 내지는 주가로 따지자면 그 주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력 자체가 워낙 크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 대응,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악재 내용이 이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일단 시장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상당히 집중이 됐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시장의 어떤 흐름 속에서도 시장에 조금 맥을 좀 이어왔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종목 확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먼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한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역시 말씀드린 어떤 단기 급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나마 이들 제약바이오 쪽에 그 수급이 집중됐던 부분들이 이를테면 조금 소극적인 자세 내지는 일시적인 관방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시장은 또 마땅히 어떤 수급이 집중될 만한 그런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 하락도 여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조금 접근을 한다고 친다면 역시 4분기 실적 개선 이런 어떤 악재 부분들이 조금 수그러질 경우에는 역시 실적 부분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자동차와 연관된 일부 업종, 종목들, 그다음에 화학 업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장성 섹터에 포함이 되는 어떤 IT 부품이나 제약 중에서도 일부 나름대로 그 실적들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 내에서 종목들 위주로 제한적인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과 함께 자세한 내일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엽 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관심주로 인선 ENT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면서 고점을 짚고 좀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좀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 매수가를 6,15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일주일이 지난 종가가 6,000원이니까 매수가보다도 조금 하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시장이 그동안 일주일 동안 큰 조정을 받은 거에 비하면 그래도 네.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설명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려보면 회사에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 그 폐기물에 대한 부분하고 차량 그 폐차 처리되는 차량에 대해서 재생 부품을 뽑아서 그 매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그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릴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점은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000원 정도 주가에서는 편입 내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요. 단기 목표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이상 보시는 전략으로 꾸준히 좀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지난 관심주로 살펴봤습니다.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보유 전략 유지해 주신 만큼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선 ENT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선정해 주셨을지 궁금해요.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시장이 역시 조금 조정을 받아서 네. 종목 고르기가 크게 용이하지는 않았는데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 모듈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기업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조금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14% 정도 늘어난 9천억대를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특히 지난해 대비해서 36% 정도 늘어나서 755억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삼성 쪽에서 갤럭시 S7이라고 하는 모델을 네. 아마 1, 4분기 말쯤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품은 그때 나오더라도 부품들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주문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부터 시작이 됐을 거라고 감지를 하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부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매출에는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회사가 그 중저가 스마트폰에 쓰이는 카메라 모듈도 많이 양산을 하지만 적어도 1,300만 원 화소 이상의 그 고화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에도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어떤 주가라든가 이런 쪽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센서라든가 진동 모터 쪽에도 액세서리 부품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기대하면서 한번 편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550원이었는데요. 내일부터 편입을 감안해서 1,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설정을 해보고요. 목표가를 12,000원, 손절가를 9,500원으로 설정하는 전략을 꾸려봤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대표주입니다. 파트론을 내일장 관심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과 함께 중저가폰 성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내일장 관심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1,550원으로 마감이 됐는데 일단 매수가를 1,5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를 12,000원까지 바라봐 주신 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관심주로 파트론까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 시장이 1,900선이 깨졌고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 일주일 전이죠. 나왔을 때 첫날부터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양 속에서 새해 첫 장을 뵀던 것 같은데 네. 일주일 사이에 조금 낮은 건 없고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좀 지나면서 네. 오후장에 중국장이 다시 급락하는 모양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버티지 못하고 종가가 크게 밀리는 모습으로 끝났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아마 이번 주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거의 주 한 주를 좀 투영하는 한 시장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 비율상으로는 조금 감소가 되겠지만 다소 좀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월 달 옵션 만기 때는 지난 그 15년간의 통계를 보면 항상 프로그램 매물이 좀 크게 네. 나오는 통계적인 어떤 확률상의 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옵션 만기 때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 보면 잔고가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매물이 네. 어느 정도 주중반에 소화가 잘 되느냐가 옵션 만기일의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지 아니면 가중시킬지 네.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불안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장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네.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적어도 오늘까지의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은 참 열심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덜어내는 시장, 뭔가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덜어내는 시장은 조금 더 그 몸집을 가볍게 가고 있는데 비해 가지고 개인은 굉장히 우직하게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 개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어떤 이런 수급이 들어올 때 시장이 좀 강한 모습으로 전환되거나 네. 반등이 빨리 나오거나 그런 적은 아마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특히나 거래소 대형주 쪽의 수급이 기관들과 외국인이 배제한 채 개인들의 힘만으로 반등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다소 좀 불행하거나 불안한 얘기지만 이런 수급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반등은 좀 힘들다라고 보고요. 적어도 이 방송과 이 프로그램을 좀 지켜보시는 개인 투자가들 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일반적인 대중적인 개인 투자가의 수급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네. 시장에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을 크게 두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달러가 강세로 전환을 되든가요. 유가가 일정 수준 반등을 하던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진정되든가 해야 되는데 달러는 다행히 조금 강세로 전환이 됐지만 유가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전혀 변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을 이룰 수 있는 요건이 좀 미성립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번 옵션 만기가 끝난 주후반 정도를 노려보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선조정이 들어가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제약바이오도 결국 일정한 수준의 조정이 끝나면 다시 반등을 주겠지만 최근 환율상으로 봤을 때 오늘 원화가 굉장히 많이 또 약세였죠. 반면에 엔화는 다소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그나마 시장에서 의미 있었던 부분이 뭐 IT라든가 자동차 쪽의 그 수출주에 대한 어떤 반등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불안한 시장에서 개인들이 뭐 저가 매수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적극적인 매수 접근보다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수급이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번 주 좀 진정을 찾을 수 있을지 수급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수급적으로는 주후반 정도 되면 조금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자사주가 거의 주중반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정도 외국인들 좀 굉장히 많이 판 물량이 어떤 매도의 클라이막스를 거의 형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군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4분기 때 실적이 곧 이제 가시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좀 좋은 업종들을 보면 뭐 미디어라든가 유통, 뭐 게임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계절적인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장 관심주와 함께 시장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엽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아침 방송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